우리 애도 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두뇌는 누구나 비슷비슷합니다, 영수 어머님. 다만 누가 좀 더 노력을 하느냐가 관건이죠. 더구나 이런 학창시절엔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내는 성취가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그걸 누가 몰라. 고작 그따위 말로 자존심을 더 꺾으려고 해. 여자는 그 소리를 듣자 더욱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야만 했다. 잘못했다간 정말 아이가 정황이나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참,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무단 결석을 해서. 글쎄요. 아마 교장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겁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정확한 판단은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처벌할 목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계도 측면도 있고. 그날 저녁 여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남편한테 내비쳤다. 아무래도 당신이 한번 성세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단 결석 일수가 며칠이었지? 닷새. 마침 교감 선생을 내가 아는 사람이 잘한다고 하던데 한번 만나 수습해보지 뭐. 그런데 영수가 먼저 꼬드겨 그 친구를 데려갔다는 사실은 맞는 건가? 글쎄 그렇다지 뭐예요. 내 참 기가 막혔어. 여태 생각해봐도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당신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세상 일이란 꼭 정석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릴 때 학교에는 오히려 지독히 못 살고 가람뱅이 아들이 공부는 더 잘하고 하던가. 부잣집 애들 중에 오히려 농땡이가 더 많았던가.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지 안 그래? 이가 끝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야 뭐야. 학교 우등생이 꼭 사회 우등생이 되라는 보장이 없으니 당신도 너무 기죽지 말고 아무튼 성식은 한번 만나보지. 한편 민근은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지람 따위는 듣지 않았지만 자신을 찾아 인근 도시를 헤맸다는 사실을 들었다. 자기 때문에 교무실에서 영수의 어머니로부터 창피를 당한 사실도 알았다. 민근아, 그래서 사람은 잘 되고 봐야 해. 우리 집 형편이 좀 더 나았다면 그런 소문은 당하지 않아도 돼. 이제야서 말하지만 자기 집에 떡이나 팔려다니는 내가 우습게 보였던 거지 뭐. 내사 그게 가장 억울타. 물론 너도 집을 나가기까지 괴로움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 애미가 못나서 그랬다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다.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선 싸잡아 욕을 먹게 되지.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빚을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후 왜 떡을 팔려 다녀요 하고 어머니에게 따지던 적은 없었다. 물론 한때는 그 일이 창피스럽기도 했지만 그 후 주변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게까지 여겨졌다. 영수의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한 일에 괘씸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저 집 나간 일은 사실은 혼자 벌어서 다닐 방법이 어디 없나 하고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하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볼 뿐이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다시는 저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게 할 테니까요. 4. 그 후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다. 민근은 퇴근을 서둘렀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다. 이 일은 언젠가 민근이 이런 일을 대비하여 따로 부탁을 해놓았었다. 아무래도 모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부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아파트 라인 앞에서 헤매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지금은 어디 계시죠? 지금도 계속 아파트 앞을 돌고 있어요. 꼭 낯선 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말을 붙여도 그냥 씩 웃기만 하고. 죄송하지만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없어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갈 테니까요. 민근은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기분이 착잡했다.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지는 기분이었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 위로 아직 남아있는 노을이 붉어스름한 핏빛을 뿌려놓은 듯 기분 나쁘도록 새빨갰다. 해가 완전히 지려면 30여 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해가 지기 전 모처럼 만의 퇴근이었다. 민근은 직업이 공무원이었다. 그것도 국가의 재정을 맡고 있는 국가직 세무공무원이었다. 나라 재정의 이익을 담당하는 것은 외형상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현실적으로는 잡무와 경무에 시달렸다. 물론 민근은 힘들게 세무공무원이 되었다. 수년 전부터 시대가 바뀌어 말단 공무원도 그이가 대학교 졸업자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출신인 민근은 공무원 시험에 같이 합격한 입사 동기 세계에서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 동료들 세계에서도 학벌은 매우 보잘것없는 축에 속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형이 지방대 법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 사법고시에 매달리고 붙으는 자신은 오히려 공부와는 뒷전이 되어갔다. 아니,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른다. 형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서러져가는 집안을 바로 세울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저런 형편으로 일찍 철이 들어버린 자신은 빠듯한 집안 형편에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하는 한 명의 대학생을 공부시키기에도 매우 힘들어하는 엄마를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은 일찌감치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자의반 타의반 선언해버렸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자신의 용돈을 벌었었다. 하지만 인문계통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현실은 매우 냉담했다. 마땅히 취직할 자리가 나타나지 않자 군 입대 전 서비스 계통에서 6개월 정도 보내다 군을 다녀왔다. 군 제대 후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말단 공무원 수험 정보를 훑어보던 그는 수학 과목 대신 상업부기 과목을 보는 세무직을 선택했다. 고등학교 들어와 공부에 소홀히 하고부터 어느새 수학은 아주 자신 없는 과목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세무직 공무원 선택은 사명감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의 선택이었다. 6개월가량의 수험기간 동안 정말 힘들게 공부했던 그는 당당히 합격했다. 그는 현재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가 맡고 있는 부가가치세 업무만 해도 그랬다. 1년에 4번씩이나 있는 신고 입력과 마무리, 신고가 끝난 뒤 와장창 쏟아지는 오류자료 정정, 불법 자료 수정, 끝도 없이 배부되는 자료 처리, 수시로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해야 하는 일들. 야간업소는 심지어 밤중에도 동원되어 현장 확인을 해야 했다. 해서 공무원이면서도 제때의 퇴근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 어려웠다. 오늘처럼 남들보다 약간 빨리 퇴근을 하려면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꼭 남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당장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들은 아직도 자판을 두드리며 정신없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퇴근한다는 자체가 쑥스러워 가방을 들고 가만히 나오며 벌쭉한 웃음을 지었지만 어색하기만 했다.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는 종수 형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나왔다. 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예, 형님. 어머니가 좀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박 반장.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네. 빨리 가서 어머니 보살펴주고. 남들은 아직 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니 좀 미안하네요. 고생하십시오. 무슨 소리? 퇴근 시간 지났으니 눈치 보지 말고 얼른 가봐. 어머니는 아직도 아파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정신은 어딘가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당신은 라인 앞에서 자꾸만 헛도는 모습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민글은 그런 어머니에게 당장 달려가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민글아, 어디 갔다 이제 와, 응? 이 애미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아까도 어떤 이상하게 생긴 순사가 억지로 나를 어디 데려가려고 했다.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세요? 얼른 집으로 가요. 집이 어디야? 이젠 집도 잘 못 찾겠어, 민근아. 그러는 사이 경비 아저씨가 두 사람 옆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어머니는 몸을 웅크리고 얼른 민근의 뒤로 숨듯 매달렸다. 저봐, 또 순서가 또 날 잡으러 왔다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잖아요. 아파트 경비원? 예, 어머니. 일제 시대를 겪은 어머니는 아직도 경찰과 순사를 혼돈할 때가 있었다. 어머니는 그러면서 아직도 불안한 모습으로 눈을 두리번거렸다. 이제 오셨네요. 박 주사가 오기 전에 아무리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라. 그참 어머니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구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합니다. 민글은 경비원에게 구급 인사를 한 뒤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나마 5층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고 2층에 살고 있어 어머니에게는 다행이었다. 언젠가 민근이 찾아본 치매의 현상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치매 노인에 얽힌 사연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동 방법을 몰라 한참 동안 갇혀있다 이용하려던 사람에게 가까스로 구조된 내용이었다. 잘못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엘리베이터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었다. 민근이 이곳으로 이사온 6개월 이전부터 어머니에게 약간은 치매기가 있었다. 혹시나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를 구했고 2층에다 전세를 얻어 들어와 있었다. 그나마 엘리베이터에 갇혀 두려움으로 오들오들 떨고 있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